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사과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에서 일본계 주민을 강제 수용하도록 했던 행정명령이 서명된 지 79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사과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뿌리 때문에 수년간 가족과 직장에서 떨어져 수용됐으며 연방정부의 이 행동은 부도덕하고 위헌적이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다. 이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이민자 배척 등으로 이어졌다. 연방정부의 이 정책으로 고통받았던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던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재차 사죄하는 미국 정부의 행보는 사죄를 이미 충분히 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강하게 대조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역사 왜곡에 대한 억지 주장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데요. 현 시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망언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의 정신 나간 행보가 유엔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까지 가서 일본군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서자 일본에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 인류가 함께 맞서 싸워야 할 시급한 인권 현안이다. 분쟁 지역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와 미래 세대는 2차 세계대전의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위안부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게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발언도 아니고 단지 위안부 문제가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지적을 했을 뿐인데 일본에서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내세우며 되도 않는 핑계를 늘어놓은 것인데요. NHK 등에 따르면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 차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로서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한일 합의에 맞춰 발언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제네바에서 야마자키 대사가 한국 측에 견해를 전했고 이후 답변권 행사 때도 적절히 우리나라의 입장을 주장할 예정이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한일 합의에 비춰볼 때 이런 발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후 답변권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한일 합의가 있었으니 이제 한국은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15년 말 합의를 통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언급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발언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위안부에 대한 발언권을 상실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에서는 반성은커녕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혼수를 두는 시건방진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우익 매체 산케이 신문에서는 한국의 미중 외교, 동맹을 깨트리려는 속셈에 놀아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한국은 중국의 한미일 동맹관계 약화 시도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에서는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는데 문 대통령이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혼수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입장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 대통령의 전화회담이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한중 공통이익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에겐 기분 좋게 들렸을 소리다. 문 대통령도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 주석을 칭찬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일본은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지에서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민주주의 국가 정상이 옹호한 것으로 해석돼 미국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대중 포위망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문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중국 속셈에 넘어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이것이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제 넘는 발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시마네 의원이 멋대로 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정부 차원의 독도 영유권 확보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대외 발신과 영토 교육의 두 바퀴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정부는 대외 발신과 젊은 세대에 대한 영토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마네 의원이 1905년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날에서 유래한 기념식이지만 영토 문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원래 정부의 책무라며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 의원의 행사에 그치는 것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이 1952년에 일방적으로 이승만 라인을 설정해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발언들만 이어가는 일본 정부. 이들은 하버드의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학문적 근거로 제시해 국제사회 설득하기에 나섰습니다. 자기들이 말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니 제3국의 교수, 그것도 하버드대 교수라면 자신들의 주장에 공신력을 더해줄 최적의 인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램지어 교수의 주장이 과연 국제사회에 먹혀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전세계로부터 강력한 비판의 직면에 앞으로 교수직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램지어 교수의 이런 정신나간 논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국제법 경제리뷰에 실린 태평양전쟁 성계약이라는 논문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계약이 게임 이론의 기초에 해당하는 신뢰할 만한 약속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반영한 것이고 이에 따라 성사된 합리적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논문으로 분탕질에 성공한 램지어 교수는 이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백악관 고위 법률 고문 출신인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가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망언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공직윤리 변호사를 지낸 페인터 교수는 가짜 악문은 가짜 뉴스와 마찬가지로 붙잡힌 여성들이 합의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논문을 출간한 유럽의 유명 출판사 스프링거 또한 램지어 논문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편집자 명의의 경고문을 표시하고 관련자들의 해명을 들은 뒤 조사 결과 역사 왜곡으로 결론 날 경우 논문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규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 하원 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라며 한인 사회 편에 서서 램지어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동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세계 경제학계 인사들도 램지어 논문의 시정을 요구하는 연장판에 약 2,0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서명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게임 이론으로 노벨상까지 받은 하버드대 에릭 메스킨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위안부 계약을 합리화하는데 게임 이론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이 게임 이론을 만든 사람이 무슨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냐, 게임 이론을 왜 거기다 갖다 붙이냐,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멍청한 기술로 경제학자를 욕보였다며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건 학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장판을 돌린 홍콩 출신 마이클 최 교수는 램지어가 끔찍한 잔혹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경제학을 이용했다며 단순한 학문적 실패나 불법 행위를 넘어섰다. 없는 역사를 만드는 건 학문의 자유가 아니다. 종국엔 동료학자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보면 학교도 행동해야 한다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다른 나라 피해자들도 공개 규탄에 나섰습니다.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 단체인 라일라 필리피나는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반대한다. 램지어 교수가 대부분 한국 피해자들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 논문은 가장 끔찍한 형태의 군사폭력을 겪었던 필리핀 내 일본의 전쟁 피해자들도 함께 모욕한 것이다. 램지어의 논문은 전쟁 당시 일본의 이야기 전체에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얄팍한 시도에 불구하다. 그 논문은 과학적 가치를 지닌 연구물로 가장할 수조차 없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저자 자신만의 매우 주관적인 해석이다. 일본 정부 역시 역사 연구를 활용해 역사 부정과 수정주의에 오랫동안 관여해왔다. 당장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라는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짝퉁 제조국 1위 중국조차 위안부 왜곡은 가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중국 웨이보와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의 램지어 교수와 관련한 평가나 댓글을 보면 램지어 교수의 왜곡된 위안부 인식에 대한 질타가 주를 이룹니다. 너무 웃겨 말이 안 나온다. 위안부 문제 일본 편을 드는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된다는 등 과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이쯤 되면 일본 정부나 램지어나 상황이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을까요? 아니 진짜 전 세계적으로 분탕질에 성공해버렸으니 이제 램지어 교수 학교나 제대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도 이렇게 사과하니까 일본 니들도 빨리 한국에게 사과하라는 의미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건데 걔들은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냥 대놓고 사과하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데 전에 미국에서 핵폭탄 2방 맞고 사과했잖아요.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 생각구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강하게 지원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을 향해 생각구 영해 항행을 중단하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대변인은 브리핑 도중 중국 해경 선박의 생각구 영해 진입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최근 여러 차례 일본을 도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자국 주권, 관할권 침해 시 외국 선박 등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도 시행했습니다. 이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중일 해상 갈등이 깊어지는 악재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생각구 열도가 자신들의 영토이고 일본이 진입하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 6일, 20일, 21일에 해경선을 보냈습니다. 하루에 4대의 선박이 영해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변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일본 측과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파트너들, 중국까지도 국제 질서 아래 큰 이익을 누려왔다.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이어서 중국이 제기한 전략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는 중국 해경 선박의 움직임이 도발적이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대변인의 답은 다소 장황했지만 의미만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계속 무시했으며 우리는 이 활동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했다. 네, 중국의 행위가 도발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대변인은 이어서 더 확고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대놓고 일본을 지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해경 선박을 통한 움직임을 계속할 경우 오산이나 물리적 손상이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는 군사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이어서 경고장을 날리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게 이러한 행동을 피하라고 이미 촉구했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들, 파트너들과 함께 인도태평양 규칙에 근거한 규정을 강화하고 공해는 공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일본 정부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해경법에 맞대응하기 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외국 관공선이 생각구 열도에 상륙을 강행할 땐 위해 사격을 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행동을 흉악 범죄로 인정해 무기 사용을 통해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해상보안관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관공선의 상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위해 사격을 정부가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요즘 생각구 열도 인근 해역에 자주 출몰하는 것은 중국의 해경선입니다. 네, 바로 일본이 꼭 집어서 언급한 외국 관공선이죠. 중국 측이
이달 들어 해경법을 시행한 이후 일본은 중국 해경선의 움직임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중국 해경국을 군사조직으로 규정한 해경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호주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스가 총리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동남 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양국이 협력해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네, 수상적인 이야기지만 결론은 역시나 쉽습니다. 함께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호주와 중국은 현재 수교가 거의 끊어진 상태입니다.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적극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군사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따르면 양국은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1일 미 해양경비당국은 북태평양 해상의 오가사와라 제도 주변에서 합동훈련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생각구 열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언제든 군사적 대응과 전면전이 가능한 일촉즉발의 상황이기도 하죠. 준전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편 미국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공화당 의원들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림픽 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우리는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지침을 구할 것이다.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문제 삼은 이유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무슬림들을 상대로 한 인권 탄압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올림픽 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은 자신들의 혐의를 완벽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보이콧은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출범 뒤 보여주고 있는 대중국 압박의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욱이 국내외에서 인권 탄압국에게는 올림픽 주최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불참 요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닉 스콧 등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학살과 홍콩 탄압, 대만 위협 등을 이유로 개최지를 재선정해야 한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철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180개 인권단체가 참여한 연합체가 중국 지도부가 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인권을 탄압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가 더 조장될 것이라며 각 나라 정상에게 불참 촉구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 현지 언론들도 보이콧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정치 경제적 부패가 만연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러 나가라고 계속 가르쳐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이다. 서구 사회가 보이콧을 이어간다면 베이징 올림픽은 끝장낼 수 있다. 차기 대선 후보군에 포함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 대사는 더욱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1936년 나치 독일보다 오늘날 중국이 더 위험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이콧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무척 궁금합니다. 만약 미국이 불참하게 되면 올림픽의 흥행은 참패를 하게 됩니다. 또한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줄줄이 불참을 선언하게 되는 릴레이가 이어질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미 시설물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재정을 투입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 4일 개막해 20일까지 열립니다. 2008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베이징은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유치한 첫 도시가 됩니다. 2008년에도 티베트 유혈 진압 사태가 인권 이슈로 부각되면서 보이콧 움직임이 거셌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